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젯밤 갑자기 북한이 또 일방적으로 2월 4일에 있을 예정이었던 남북 합동 문화공연을 취소했습니다. 지난번 현송월의 박람 일정도 일방적으로 결정하더니 이제는 합동 공연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데요. 이번 공연을 취소하면서 북한은 또다시 우리 언론 탓을 했습니다. 우리 언론이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북한이 취하고 있는 진정어린 조치들을 모독하는 여론을 계속 확산시키고 있는 가운데 북한 내부의 경축 행사까지 시비에서 나선 만큼 공연은 취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북한의 주장인데요. 아마 이 경축 행사 자기네들의 군사 퍼레이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언론이 북한 군사 퍼레이드를 칭찬해줘야 한다는 건지, 그리고 자기들이 싫으면 우리는 그냥 묵묵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지 참 이해불능의 존재가 북한이라는 생각입니다. 자, 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밀양 참사로 인한 소방안전법 등 민생 법안은 물론 북한의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공연 일방 취소와 같은 현안도 지금 다뤄지게 될 것 같은데요. 잠시 후 1부에서 2월 임시국회를 맞이하는 집권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대표와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다음 달 13일 통합개혁신당 창당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기로 합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2부에서 통합 추진위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밀양 화재 참사로 화재 사각지대로 불리는 중소병원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위급 상황 시 매뉴얼이나 안전설비, 관련법 준수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전국에 1,300여 곳이 넘는 다른 중소병원은 과연 안전할까요? 자, 오늘 3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죠. 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이 남북 금강산에 있을 예정이었던 남북 합동 문화공연 무산이요. 이게 북한이 이제 어젯밤에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했죠. 근데 왜 이렇게 밤에 통보를 해요? 그러게요. 네. 네. 북한이 어젯밤 10시 10분쯤 이제 통지문을 보내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보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제 어젯밤에 보낸 사연이 뭐가 있는지 이 부분도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예. 북한이 남북 간 합의 사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한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사안으로서만 벌써 두 번째죠. 북한은 지난 19일 오전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예술단 공연을 위한 사전 점검단을 20일에 파견한다고 했다가 그날 밤늦게 아무런 설명 없이 이를 중지한다고 일방 통보한 바 있었죠. 그러나 또 그 다음 날 이제 바로 하루 늦춰서 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우리 측이 보낸 전통문에서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를 이제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북한 내부의 경축 행사까지 시비하고 있다면서 일부 언론이 2월 8일 예정된 북한의 건군절 열병식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나섰는데요. 예. 정부는 즉각 유감을 이제 표명을 했습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로 남북이 합의한 행사가 개최되지 못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이제 밝혔고요. 어렵게 남북관계 개선의 첫 발을 뗀 상황에서 남과 북 모두 상호 존중과 이해의 정신을 바탕으로 합의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식령 스키장에서 스키 선수들 공동 훈련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당장 내일부터인데, 그러니까 2월 4일 거 취소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그대로 아무 얘기 없으니까 이거는 아마 그대로 되는 모양이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할지, 오늘 혹시 또 취소 통보가 오지 않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북한이 금강산 공연을 취소하면서 더 임박한 스키 공동 훈련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제 통보가 없었는데요. 예. 우리 스키 훈련단이 전 세계를 이용해서 원산으로 갔다가 갈마비 행장이죠.
여기에서 그 이제 평창 올림픽에 그 참가할 북한 그 스키 선수들을 이제 그 태워서 그 내려올 계획인 점을 고려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요. 우리 정부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북한이 좀 지켜보겠다. 뭐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갈마 비행장으로 그 우리 비행기를 띄우는 게 그 대북 제재 규정에 저촉되느냐 되지 않느냐 또 미국이 이제 말하자면 이 북한 입항한 항공사의 그 미국 취항을 이제 금지하고 있는 규정과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뭐 지켜보기 위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그 관측도 좀 나오고 있죠. 오는 6일 그 북한 예술단 2월 6일이죠. 예술단의 그 방남 일정 등이 좀 예정돼 있는데 일단 북한 그 마식령 스키장에서의 그 남북 스키 선수들 그 공동 훈련이 이 차질 없이 예정대로 그 진행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열리죠. 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서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을 이제 처리한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부랴부랴 처리하는 모양이에요. 네, 국회 법사위 그동안 뭐 개점 휴업 상태였죠. 네. 뭐 어떻든 뭐 한다고 그러니 그거 다행인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좀 보기에도 좀 민망한 그 뒤늦은 그 심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국회 그 법사위 오늘 그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소방기본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법 개정안 등 이 소방안전 관련 법안들을 이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그 경남 밀양 그 세종병원 그 화재 참사 이후에 그 소방안전 관련 법안들이 이 국회에서 그 발이 묶여 있다는 이제 비판이 잇따르자 오늘 임시국회 그 개회 전 그 법사위를 열어서 이 관련 법을 이제 그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여야는 오늘 오후 열리는 그 2월 임시국회 그 개의를 위한 그 본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한 이들 법안들을 곧바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그 어제 법사위와 그 행안위 등 이 4개 관련 그 상임위원장에게 화재 예방과 그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의 그 조속한 처리를 이제 당부하는 사안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그 의원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네요. 조속한 처리는 중요한데 조속한 처리가 졸속한 처리가 되면 안 되겠죠. 이 졸속 처리가. 예? 그러게 말이죠. 예. 지금은 그 제대로 입법하는 게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예. 싶기도 한데요. 그 밀양 세종병원 그 화재 참사까지 좀 면밀하게 그 원인과 그 소방 대책의 그 문제점 등을 살펴본 뒤에 제대로 종합적으로 입법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오늘 처리하는 그 소방기본법 그 개정안만 보더라도 이 소방차의 그 현장 접근성을 그 높이기 위해서 이 공동주택의 그 소방차 그 전용구역 설치를 좀 의무화하고 이곳에 그 주차하거나 이 진입을 막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그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으로 이제 그 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좀 제기돼 왔던 이 도로 변경의 그 불법 주차에서 그 소방차의 그 진입을 가로막는 차량들을 긴급하게 치울 수 있는 방안 등은 이 법률안에 좀 담겨 있지 않다고 하죠. 그게 중요하죠. 이거 그냥 막 치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100만 원 그 사후에 물리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법안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넣어서 제대로 좀 처리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자, 국민의당 분당이 임박하면서 그 소위 말하는 중재파 의원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주목이 됐는데 이 중재파들이 전당대회 전에 안철수 대표 사퇴하라 이런 중재안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향후 행동도 같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 심각한 얘기인데 이거 웃어서 죄송한데. 네. 참. 예. 그 당장 그 중재파인 그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의원 3명이 어제 그 마포구의 한식당에서 안철수 대표와 그 바른정당의 그 유승민 대표와 오찬을 함께 했다고 하죠. 예. 그래서 그 안철수 대표의 그 조기 사퇴 방안을 이제 논의를 했는데 이들 세 의원은 오늘 그 2사 임시 그 전당대회에서 그 통합안을 의결한 직후에 안철수 대표가 그 조기 사퇴하는 방안을 수용할 경우에 이 통합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이제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합 전에 그 전대 전에 이제 그 사퇴를 해야 된다. 여기에서 예. 한 발 물러선 것이죠. 그러나 그 다른 중재파 의원인 그 이용호 그 황정두 의원은 이에 상당히 그 부정적인 입장을 어제 그 밝혔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들 그 중재파 의원 5명도 3명과 2명이 각기 다른 길을 가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그 민평당 그 창당준비위원회 그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이 국민의당 그 탈당 시 그 의원직 상실이 예상되는 그 비례대표 2명을 제외하면은 14명입니다. 그래서 그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6명의 의원을 더 모아야 되는데 이 때문에 이제 이들 그 중재파 의원들의 그 향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어제 이제 그 통합추진위원회 그 첫 회의를 갖고 예. 2월 13일에 통합개혁신당 그 창당을 위한 그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고 방금 전에 뉴스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전 관련 법안이라든지 개헌이라든지 공수처 문제 이런 현안들이 많아서 집권 여당의 마음이 많이 급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예, 어젯밤에 그 소식 네네. 들으셨죠? 북한이 그 금강산 합동공동 취소한 거예요. 예? 네네. 뭐 언론의 보도 태도를 문제 삼았는데 이거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북한은 그 기존의 남북 간의 합의를 통해서 약속된 것들은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올림픽을 두고 세계 축제를 준비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전 지구촌의 축제를 함께 만들어가고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자고 하는 거는 우리만의 염원이 아닐진데 이것을 북한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모처럼 만에 첫 발을 내디뎠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평양올림픽이라고 이렇게 색깔 더 씌우기를 통해서 이렇게 평화올림픽의 문제를 이렇게 이견을 제기하면서 계속 이 문제를 문제 삼는 것도 이제는 좀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쟁을 중단하고 정말 이제는 평창올림픽을 범지구적 축제로 만들어가는 또 우리 국내에서도 함께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이 두 번째잖아요. 북한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현송월이 일정 마음대로 하고. 예. 네네. 그리고 이번에 또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여론이 더 나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또 이런 분위기에서 한국당이 가만히 있을 거냐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전에 대표님께서 그 정쟁 중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상황이 복잡하게 꼬일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한 발 한 발 내딛는 거를 굉장히 서로 조심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예. 이 작년 연말까지 미사일을 쏘면서 남북 간의 긴장이 얼마나 고조됐습니까? 혹시나 예.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평창올림픽 참가를 주저하던 나라들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첫발 띄고 이제 그 대화의 국면으로 들어가고 평창올림픽 참여를 북한이 결정하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것을 잘 대화 분위기로 만들어가서 남북 간의 긴장을 줄이고 이런 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으로 첫발을 띄우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 제기하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결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의 그런 정쟁은 중단하고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힘을 모아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열병식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북한이 하는 거? 네? 열병식이요. 군사 퍼레이드요. 북한 2월 8일 날 한다는 거. 그 작년까지 4월 15일 날 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로서는 뭐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북한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걱정과 우려를 잘 반영을 해서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좀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이미 다 표현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저쪽에서 말을 안 듣는다. 우리 국민들 안에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미 다 표현이 돼 있고 예. 그런 점에서 북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 평화올림픽으로 갈 수 있도록 북한의 노력도 역시 필요한 것이죠. 예.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안타까운 그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미장 화재 참사요.
지금 어제 아침까지도 또 돌아가신 분이 발생을 하고 이랬는데 이게 지금 국회가 좀 이 화재 안전 관련 법안들을 빨리 통과시켰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이게 뭐 100% 동의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 있다가 이게 이제 보통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빨리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2월 임시국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관련 법안들 어떻게 될 것 같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법안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예. 그 중에 이견이 없는 법안은 오늘 법사위를 통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방안전 기본법 그리고 소방시설 공사법 이 두 개는 세 개는 통과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거 세부적으로 보면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에 정차 주차 금지 표시를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이 있고 또 소방시설업 등록 규제를 완화함으로 해서 소방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소방시설 공사법 이런 것은 오늘 이제 통과가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6개월 이상 유예기간 이거는 이제 보통 그 입법에 따른 준비 기간으로 예. 법률 공포일로부터 몇 개월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이게 시급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해서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일부에서는요, 왜 소방차, 주정차 할 수 있는데 차 된 거, 이거 강제로 빼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동차 치우는 거요. 이게 빠져 있다라는 비판이 있더라고요. 네, 지난번 제천 화재 때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네. 저희들이 그 문제에 관해서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아예 통과할 때 그것도 좀 끼워서 통과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에요. 네, 국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네. 지금 이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 네. 그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들 지금 소방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6개월이 안 지나더라도 이게 이제 그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조금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6개월 이상이 안 지나도 시행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지금 이제 시급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잘 감안을 하고 또 이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와 같은 경우에는 당장 네. 시행할 경우에 설치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검토를 해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표님, 근데 6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줄이거나 이 시행을 금방 이렇게 조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논의 결과에 따라서 급하면 줄일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건데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법을 만들더라도 바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일정하게 유예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예. 법은 시행되는데 안 되면 당장 그 위법 상황이 발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충분히 토론해서. 근데 부분적으로는 시행할 수 있을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소방차 전용도로 차된 거 이거 강제로 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집어넣기만 한다면. 그런 부분들 지난번에 제천 화재 때 우리가 너무나 현장을 잘 본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들 여론도 굉장히 높고 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런 점들을 잘 검토해서 국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제 좀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첫째로 이제 개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의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 아니겠어요? 선관위가 이거 국민투표법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거는
여야 간에 전혀 이견이 없는 법입니다. 법안 제출을 지금 야당에서도 제출을 하고 예. 또 여당에서도 제출을 하고 그 위헌 상황을 치유하는 법이기 때문에요. 예. 그걸 뭐 당연히 그 국회에서 처리해야 되는 법이죠. 이거는 처리가 될 거고. 그럼 공수처법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공수처법은 지금 야당의 반대가 굉장히 심한 법이죠. 예. 저희는 사법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사법개혁 특위를 만든 이유는 공수처법 같이 지금 그 법사위에서 여러 현안을 다루는 법사위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것들 집중적으로 다루자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법개혁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리고 야당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잘 수렴해서 저희는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국민의당이 있잖아요. 이게 네. 지금과 같은 사태가 아니었을 때는 그래도 사안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한 경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또 합당을 하고 또 일부 반대파 의원들은 그 민주평화당을 만들고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에는 더 어려워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개혁 민주주의 가치에 이렇게 공통 분모를 갖고 있던 교섭단체 한 곳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로서는 매우 안타까운데요. 이런 국민의당 분당 흐름이 장기간 계속되면 교섭단체 간 협의도 정말 어려운 상태고 협의를 해도 그런 협의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 그것도 걱정이고요. 그리고 이런 국회 입법 처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국민의당의 혼란이 매듭지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참 어떻게 그 개헌의 권력 구조 문제는 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는 의원들에게는 그 권력 구조와 선거제도에 관해서는 구두로 그러니까 구두로 지금 조사를 해 나가고 있고요. 네. 나머지 부분들은 국민 기본권이나 지방분권에 관한 부분들은 그 서면 설문을 했는데 이 두 권력 구조와 선거 구조 문제는 서면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관식 문제로 해결을 해야지. 그래서 구두로 이제 여러 가지 의원들의 생각을 들어서 종합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국민과 당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거기는 여론조사를 하고 그래서 2월 1일, 2일 여기는 개헌의총을 열어서 저희들의 그 부분에 관한 당론을 정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니,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된 겁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최종 그 정리 과정에 있고요. 예. 최종적으로는 우리 국회 의원들이 모여서 그런 국민 의견과 당원 의견 그리고 국회의원들 의견을 다 모아서 당론으로 정해야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요. 그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김대중 노무현 전직 대통령의 뒷조사를 하기 위해서 대북 공작금까지 유용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국정원의 대북 공작금 또 국정원이 해야 되는 일은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그러는 일인데 예. 국내에서 정치인들을 사찰하고 그렇게 그런 데다 그 돈을 썼다는 거는 정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이거는 명백한 국민의 세금을 유용한 그 행위이고 예. 또 오히려 이 국가 안보에 써야 될 돈을 다른 데 유용을 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든 일이고 그리고 국가의 기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용서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다시는 그런 물론, 일이 없도록 잘 만들어야죠. 물론 이제 용서할 수는 없죠. 이게 사실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로서는 사실은? 그 파악되고 있는 정도를 잘 알지 못합니다. 예.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거니까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설 연휴를 이틀 앞둔 다음 달 13일 날 통합개혁신당 창당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양당의 의원 모임이죠. 국민통합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자 또 양당 통합추진위원을 맡고 있는 이현주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통합은 이제 다 된 거죠? 네, 한 80-90%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통합포럼이 한 4-5개월 전에 출범이 됐고, 예. 정책연대 거쳐서 통합추진협의체가 이제 최근에 위원회로 확대 개편되면서 예. 이제는 전당대회 빼고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전당대회는 이번 주말에 그 양당이 다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일요일, 월요일. 그래서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전체 신당 출범 대회를 하는데 그게 2월 13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요. 예. 당명도 바른국민당 가칭이죠. 이거 맞아요?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건 이제 바른국민 좋잖아요. 바른생활, 바른국민. 네. 어제 이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제일 많은 분들이 그냥 그걸 공모를 하셨는데 예. 공모는 거기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제일 좋은 당명을 뽑는 거고요. 그 여론조사처럼 이렇게 가장 많은 의견이 났다고 그걸로 그냥 가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이제 가장 흔하긴 한데 사람들이 근데 너무나 이것은 상상력이 빈곤하다 이런 또 견해들을 많이 주셔서 글쎄요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 2월 1일 날 당명을 최종적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2월 1일 날이요? 네네. 예. 아니 근데 이게 당명도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게 약칭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이제 물론 다 고려하시겠죠. 예. 네네. 약칭을 또 저희가 따로 정하니까요. 그렇죠. 네. 예. 요즘에는 정당이란 당자를 또 넣지 말자는 의견들도 있고요. 너무 무슨 당 이런 거 너무 흔하고 진부하니까 조금 편하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부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가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 1차 회의를 했는데요.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어떻게 중립파 의원들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네. 가느냐, 이것에 의해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그 언론 보도가 많지 않습니까? 이현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저희가 두 대표께서 어제 또 그분들하고 따로 오찬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께서 며칠 전에 어떻든 민평당 그쪽으로는 안 간다라고 선언을 결의를 하셨고요. 언론 보도에서도 봤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제 손학규 이 고모님께서 네. 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 여론을 항상 정치인이 여론 항상 따라가기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옳다고 생각한다면 선도할 줄도 알아야 한다 하시면서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호남에서 중진들이 남아있는 우리 중립파 의원들께서 통합파로 적극적으로 합류하시면서 이제 갈 길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또 말씀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또 광주에서 국민통합포럼도 하고 하면서 우리 광주의 상인들, 시장 상인들 이렇게 많이 만나 뵀었는데요. 그분들 말씀이 이제 이 민평당 분들이 호남 민심 많이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정치 기득권자들은 주로 이렇게 반대를 하고 그런데 바닥 민심
민심에서는 오히려 기대를 많이 하니까 열심히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전화도 따로 오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예. 근데 지금 민평당, 민주평화당 말씀하셨는데요. 창당 발기인데도 열고 그랬는데 지금 네. 안철수 대표가 당원권 2년 정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럴 필요까지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선을 좀 긋는다. 왜냐하면 이제 그전에는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를 저희가 좀 설득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제 존중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갈 길을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선을 긋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특히 박정천 같은 경우에는 좀 잘못 낀 첫 단추 같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안철수 박정천이라는 건 박지원 전 대표, 박지원 전 대표, 정동영 의원, 천정배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떤 분은 또 박정천이 누구냐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처음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워낙에 정치 노련하신 분들이고, 저희는 좀 정치 세력을 새롭게 형성하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맞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떻게 보면 함께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갈 길을 가는 게 옳고, 또 그렇게 해야, 저희도 이 신당의 어떤 취지가 잘 발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저희는 이제, 이렇게 된 바에는, 존중을 하고요. 그분들이 그냥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내부에 또 정당의 질서라든지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새롭게 출발하는데 내부 결속을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분들이, 이미 이제 신당 자기들 나름대로 당의 어떤 창당 기획을 하고 또 그런 준비단도 만들고 이런 단계였기 때문에요. 사실 또 그리고 일요일에는 발기인대회까지 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원래 그렇게 하시려면 탈당을 하고 하는 게 정상적인데 당에 그대로 계시면서 그걸 또 발기인대회까지 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엄연히 해당 행위고 굉장히 사기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선을 긋고 또 내부 결석을 위해서 필요한 기강을 확립했다 이런 또 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 다른 당의 발기인대회까지 하고 다른 당 추진하시는 분들이 이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것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사실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에도 중징계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이 원래 전당대회 의장 맡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죠? 의장인데, 이게 징계받아가지고 이제 전대 사회권도 박탈이 됐고, 그런데 이상돈 의원은 민주평화당 창당 발기인대회 이름도 올리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꼼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 이상돈 의원께서 평소에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왜 빨리 징계하지 않느냐 오히려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요. 우리 지지자들도 그렇고요. 당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그분이 계속 공공연히 사위를 보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당의 이제 명예를 훼손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그분 입장에서는 사위는 보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끝까지 어떤 난장판을 만들기에는 본인의 체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원하던 바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국민의당 통합반대파가 법원에 전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낸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네네.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도 자세한 건 모릅니다만 아직까지 그게 이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전당원 투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을 때 법원의 그 취지가 이 정당 내부의 어떤 분쟁 내지는 의견 대립에 대해서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다. 그런 취지로 이렇게 그때 기각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법원은 이 정당 내부의 어떤 그 갑론을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이 돼가지고 첫 번째 시험대가 지방선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네. 그 서울시장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얘기가 아직 본격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필요하다고 보세요? 있고요. 예. 안 대표께서도 당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떤 거든지 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안철수 대표든 유승민 대표든 아니 두 분이 경쟁하시든 필요하면 출마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방선거가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에 저희가 이렇게 아주 과한 욕심을 부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일단은 뭐냐면, 이 모든 전국에, 기초 조직을 다, 정립을 한다라는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좀 집중을 하거나 또 이제 또 지방선거 인물 경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물 경쟁이 우월한 쪽에 좀 집중할 필요가 또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실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정치권의 세대 교체를 좀 하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개혁 세력을 만든다. 그리고 이 야성의 선명성을 좀 더 강화시킨다. 그래서 전국 정당을 만든다. 이런 몇 가지 목적들이 있는데 이 목적에 철저히 부합하는 그런 공천을 해서 다음번 올해 더 길게 봤을 때 다음번 총선과 대선 앞두고 우리가 우리 이미지와 어떤 지향점을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는데 좀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 집중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이게 전국 정당의 뭐를 추구하고 사실 지역 구도로 뛰어넘는다라는 양당의 합당.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지역 기반이 좀 약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까요? 간단하게 해주시죠. 저희가 사실은 왜냐하면 숫자 자체가 조직이라는 게 기존의 기득권 정당을 사실은 넘어서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당위성 이런 걸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고 참신함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